자, 너무나 중요했던 6월 9일을 봤던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3학년들, 자, 이제는 정말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수시에서 대학을 마무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할 때, 자, 3학년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도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6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수시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시를 제끼고 정시에만 우리가 올인할 것인지, 너무나 이론적인 거지만 수시에 최대한 노력해보고 떨어지면 정시로 가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입시 지도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의평가 결과를 보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성적에 대한 객관화를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성적이 아니야, 실수한 거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이런 핑계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6월달 모의평가의 결과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대학은 제가 나름대로 비슷한 레벨이고 또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 거지만, 우리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연고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워낙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레벨이고, 물론 이 중앙대부터 세종대까지, 물론 중앙대가 1등, 경희대가 2등, 시립대 3등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각 군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 안에서 우리가 보통 1.5등급에서 많이 양보해서 한 3등급까지 이 정도의 레인지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수시에서 이 대학들을 지원하고 또 붙을 겁니다. 그게 교과 전형이 됐든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종이 됐든, 아니면 또 보통 이 구간의 친구들은 논술로서 대학을 붙는 경우보다는 보통 워낙 내신이 좋고 또 기본적으로 수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금방 선생님이 말했던 교과에 해당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생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다음에 최저학력 연령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최소한 2, 3등급이 골고루 분포되는 그런 최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2.7, 8등급인데 내가 건대 이상의 대학에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나는 수시에서 건대 이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떨어지고 나서 정시로 내가 돌파할 거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성적을 우리가 맞춰놔야지 정시에서 한번 해볼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2022학년도 입시 결과이고요. 우리 대학 어디가 이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던 거고요. 자, 최종 등록자의 70% 100분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종 등록자 70% 100분의 의미는 요 대학 요 전형의 요 모집 단위의 100명 중에 70번째,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이 맞았던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탐구 점수,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이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 점수, 그리고 영어도 100분위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대충 알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 보면 전반적으로 90% 전후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나 뭐 몇몇 대학들은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2등급 이내 맞아야 된다. 국어하고 수학에 이렇게 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 보통 자연계열 공대 쪽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국어하고 탐구가 좀 약하더라도 수학을 잘 보면 많이 어필되는 부분이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시에서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학이 9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정시는 수시하고 지원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아직 지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정시는 아무리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가 있더라도 결국은 수능 점수가 다 나온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기계공학과만 갈 거야, 아니면 나는 항공은 관심이 없는데
건대 기계항공공학부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점수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딱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라면 우리 수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종합전형 특히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최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건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또 서류로 평가하는 부분이 또 교과전형에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약간씩 과가 비슷한 대학 학과들을 우리가 조금 조정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반면에 정시에서는 그냥 점수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찌됐건 점수가 뭐 1, 2점 차이 가지고 합불이 결정되는 상황이고 뭐 게다가 70%이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7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요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이 정도 레벨 특히나 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한 그룹 건대, 동대, 홍대를 한 그룹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세빈자리를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놓고 보면 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데는 보통 90% 전후 여기는 뭐 80, 60% 전후 여기는 80% 전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내신이 2.5등급이고 모의고사 봤더니 이번에 80%가 아니라 한 75%밖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 내가 세종대를 수시해서 붙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냐 안 맞냐? 맞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의 지점이 뭐냐면 수능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다. 10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변수들 뭐 재수생, N수생들이 들어오고 또 내가 또 성적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런 거 다 빼더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내신이 워낙 안 좋고 수시에서 붙을 수 있는 여러 개연성이 떨어지면 또 다른 또 고민이 되겠지만 일단 내신이 2.5 전후에서 좋은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내신 한 2.5등급 전후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85% 이상 나온다. 그 학생들은 정시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수시에서 과감하게 상향 지원하고 수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6월달 모의고사 일단 망했는데 나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래 놓고 수시에서 무조건 상향 지원하고 선생님들 보기에는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본인은 되게 억울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패하고요.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재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재수생들이 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집중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대충 나오는 평균 점수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도 다른 인문계열 또 경상계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인문계열과 다르게 경상계열에 속하는 이 경영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문과 침공에 가장 타깃됐던 학과죠. 경영, 경제 이쪽 계통이.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요 점수대 학생들 중에 흔히 말하는 이과 계통, 미적과 기하를 봤던 학생들이 많이 왔을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수학이 기본적으로 이 1그룹에서는 2등급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정시에서는 솔직히 등급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 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무튼 90% 이상의 수학 점수 100분위가 나와야 되고요. 건동 개념에서는 이렇게 80%인데 왜 건동은 이 위에 있는 대학보다 이렇게 수학이 많이 차이가 났냐면 물론 대학의 레벨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못하더라도 좀 차이가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국어하고 탐구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는 수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탐구가 좀 약하더라도 수학 점수가 높으면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보면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들 그리고 어차피 100분위로 우리가 합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웬만하면 다 2등급 안에 들어와야지. 보통 뭐 예를 들면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뭐 95점 그 다음에 3등급은 또 90점 이렇게 5점씩 감점하거나 4점씩 감점하거나 2점씩 감점하거나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영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레벨 대학 가려면 그래도 2등급 이내에는 우리가 들어야지 손해보지는 않는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인문 쪽 계통이지만 국어 탐구 비중이 보다 이제 수학 비중이 더 많이 크고 대부분이 그리고 뭐 또 당연히 국어가 클 수밖에 없고 아까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에도 이 정도 레벨들은 탐구가 다 2과목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최저학력으로서 탐구가 한 과목 반영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서울대 고대 정도만 두 과목이고 대부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면 정시에서는 여전히 두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죠. 한 과목, 두 과목, 셋, 넷, 다섯 과목을 골고루 잘한다. 골고루 점수가 85% 극단적인 경우지만 85% 이상 나오면 그냥 정시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신이 아까 말했지만 1.5에서 2.5, 3등급 요 사이이고 나름대로 수시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모의고사가 85% 아래다, 80% 아래다 그러면 정말로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를 좀 알아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름들이 다양하죠. 뭐 컴퓨터 공학과도 있고 또 전자전기 컴퓨터를 요즘 뭐 융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학부로 이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즘 뭐 가장 잘 나가는 학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자율주행이나 또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취업하고 연결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과가 지금 상당히 점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화공생명이나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거지만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이 학과가 전망이 좋으니까 무턱대고 이제 말 그대로 붐이 불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실력이 되고 조건이 되면 갈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취업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대학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학과를 지원할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만 쓰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점수대가 이 점수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과 쓰는 게 맞는 건지 정시에서 말하는 겁니다. 수시에서 종합이나 이런 걸 준비한 친구들은 과를 이렇게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유행 따라서 여기에 관심 있는 거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기계공학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고요. 특히나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평균 정도 봤을 때 뭐 여기 세종대 같은 경우도 80% 넘었고요. 전반적으로 90% 전후라고 감히 말해도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도 아까는 2등급이었는데 지금 1등급도 많이 있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등급대. 여기 요 그룹은 1등급 수학 맞아야 되고 요번에 뭐 다 지난 수능에서 불수능이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정시에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착각이 뭐냐면 정시는 기본적으로 한 세 과목 정도가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아니면 영어가 됐든 탐구 중에 두 과목 중에 뭐가 됐든 총 5개 중에서 한 세 과목 정도가 골고루 평균 뭐 80% 이상 85% 이상 등급 따지면 2, 3등급이 골고루 나와주면 그냥 한번 정시까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국어는 이렇게 한 3등급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나오고 탐구 같은 경우는 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 하겠지만 요 정도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건대나 또는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볼 때까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번 해볼 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수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말 그대로 이거저거 분산할 바에야 차라리 정시에 올인하는 게 낫겠다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겠죠. 학교 레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신과 수능의 어떤 이 균형이 웬만해서는 우리 1등급에서 2.5등급 이 구간에 있는 친구들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수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역에 따라서 학교 레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신은 한 2, 3등급 어떤 경우는 4등급 맞지만 오히려 그 100분위 기준으로 85%, 90% 이상 평균 나오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맞고 아니면 최저학력이 되게 높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 이런 데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지금부터는 수시 올인이다, 정시 올인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제는 6월 모평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 제가 만들었죠.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했냐면 우리 어디가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 학과가 있으면 보시고 나서 그 점수에 맞춰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 건지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시 이제 9월 달 원서 접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 맞이 할 거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내신 1.5에서 3등급이라고 했는데 뭐 좀 더 좁히면 1.5에서 2.5등급 구간 그 친구들이 아까 만양부에서 우리 건대부터 중앙대 요 레벨 대학들 많이 쓸 거고요. 뭐 국민대, 세종대, 송실대 이런 레벨들, 뭐 서울 과계대 이런 대학들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요 친구들은 나름대로 내신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장 추천 전형, 우리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인문계열에 특히나 우리 경상계열, 우리 경영 경제 쪽에 해당하는 여기에 우리가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과 수학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올해도 그런 어떤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 레벨도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점수 가뜩이나 수학 점수에서도 많이 밀리는데 수시에서는 함부로 과를 받기 어렵죠. 특히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이과 학생들이 쉽게 넘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시에서 요 구간의 친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원하고요. 특히나 학교적 추천전형, 학생 종합전형 이 조합들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종합전형 6개를 다 쓰는 게 맞습니까? 뭐 교과전형 6개 다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조합은 함부로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기부 또 여러분들 쓰게 된 자소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극단적으로 종합 6개 쓰는 구간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일정한 최저만 맞춰주면 학교적 추천적으로 생각보다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합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계속 강조하지만 수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이퀄 정시라고 생각하는 좀 이 편견을 좀 버리시고요. 수시에서도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요 구간의 친구들 수능 없이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지요. 그렇다고 연대 그 면접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까 말했지만 경희대, 그다음에 동국대, 그다음에 건대 이런 경우도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보고 최저를 안 본다고 하지만 내가 서류를 거기로 무조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무조건 교과 3개 쓰는데 그 교과도 건대, 예를 들면 동대, 경희대 쓰고 나머지 3개는 또 종합으로 3개 써가지고 결국은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 않는 그 전형만 다 써가지고 나는 수능 공부 안 해도 된다. 붙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이 좋은 내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만 내가 표점 1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100분이 1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자세냐 아니면 내가 최저 학력으로서 2등급만 아니면 3등급만 맞추면 되는 거냐 아니면 탐구도 내가 2과목을 다 해야 되는지 한 과목 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시와 정시를 대하는 여러분들 태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 정도 레벨의 친구들은 수능 공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름방학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지 않으려면 자, 지금 선생님 말했던 여러분들 요 기준표 제가 제시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 대학 입결의 기준표 보시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현재 위치를 파악하셔서 여러분들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